죠? 윤종군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의원님? 글쎄요, 정말 저도 웬만하면 최악의 네. 상황을 대비하자 음. 이런 주의자라 늘 뭐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하셔도 네. 더 악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이런 말씀 좀 많이 그런 하셨죠. 편인데 네. 이번 거는 뭐 여러 그 의원들 법조 출신 의원들 얘기 들어봐도 네. 뭐 다른 변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 아니, 이제 정말 이렇게 판결문을 쓸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9일 만에 예, 볼 수도 없고 6만 6만 페이지를 페이지를 다 정말 한 채 그 의심도 없었는데 너무 네. 황당했습니다. 황당했다. 예.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국회 이제 본회의도 열렸고 네. 민주당 차원에서 입장도 나오고 했는데 어제 국회에 계시면서 이재명 후보의 이 선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예, 예. 민주당 분위기 어떤지 속내를 좀 그래 더 말씀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뭐 이제 3시에 그 대법 있고 4시에 이제 한덕수 대국민담 한달 해가지고 왠지 좀 찜찜한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정말 의심은 없었거든요. 근데 의심 정말 이렇게 없었다. 판결문 읽어가는 거 보면서 네. 이건 아니구나,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법조 의원님들이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이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법적인 조항들 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안심이 됐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좀 계기를 삼자. 이것이 큰 죽비가 되고 각성제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꼭 찍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맞아요. 예, 이렇게 좀 에너지가 된 것 같고 네. 중도층이나 보수층들조차도 네.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주말에 이렇게 지역에 가서 네. 시민들 만나보면 평소에 이제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조차도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너무 많이 당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오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쟤네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정서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도층 보수층까지도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로 만들자 이런 좀 결의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의원들도 쭉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야말로 막 어떻게 보면은 이 그저께만 해도 선대위 출범을 하고 축제 분위기이지 않았습니까? 축제 분위기고 어떻게 보면 와 이게 뭐 한 달만 지나면 된다 이런 식의 느낌도 있던 것도 사실인데 네. 그게 어제 이제 대법원 판단 보면서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런 거죠. 당내에서 네. 늘 이제 강경파, 온건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나쁜 게 아니고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네. 나오니까요. 있을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네. 흐름인데 뭐 한덕수를 탄핵하자, 최성목을 탄핵하자, 또 뭐 저 광화문 집회 나가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네. 늘 그런 강원 얘기들이 의원총회에서 나와요. 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앞두고서는 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냥 기다려보자. 이런 어떤 의견의 대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심이 워낙 완벽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딱 이제 끝나고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최상목 탄핵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전 의원총회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의견들도 좀 강하게 표출되고 막 이럴 텐데 네. 어제 의원총회는 뭐 몇 가지 언론에서는 뭐 좀 잘못 보도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강하게 뭐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는 최상목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진 않았고 네.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예. 당이 이제 선대위 체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선대위에 결합한 공동선대위원장들 그런 분들의 의견이 다 이제 취합이 된 거냐 합의가 된 거냐 네. 이런 절차를 좀 확인하는 이런 목소리들은 있었지만 아주 강하게 최상목 탄핵에서 반대하는 네. 그런 흐름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축비를 한 대 맞은 거죠. 저희도. 네. 그렇네요. 네. 축비를 맞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똘똘 뭉치게 된 민주당조차도 똘똘 네, 뭉치게 네. 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되고 예, 예.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최상목은 어제 뭐 바로 사퇴를 하면서 네. 또 국민의 이 판단, 국민 대표들이 결정하는 것도 그냥 또 피해버린 상황이 돼서 그렇죠. 끝까지 이러네. 정말 끝까지. 비겁하고 좀 참 최고 공직자까지 간 사람들 아닙니까?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근데 네. 이들이 국민을 대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역사를 대하는 태도 이런 데서는 정말 한 톨의 어떤 양심적인 네. 민주적인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상목 물러나고 이주호 부총리가 네, 네. 대행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덕수가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하면서 네. 최상목의 사의를 또 사표 수리해주고. 수리를 해주고
이게 뭡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코미디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예. 2조 대행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네요. 대행. 예, 대행 2조 이제 대행. 첫 메시지 나온 거 보니까 네. 그래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덕수 최상목하고는 조금 좀 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국회와 상의하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선거에 대한 중립적인 관리 네. 이런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국회와 상의하겠다라는 멘트를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국회랑 잘 협의해서 이렇게 그렇네. 이제 국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당연한 예. 얘기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런 얘기를 한덕수 최상목 입에서 들어보질 안 못했어요. 했죠. 네. 아.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 지금 한덕수도 없고 또 최상목도 네. 사퇴하고 2조가 있는데 한덕수 전 대행 오늘 뭐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예, 예. 혹시 보셨어요? 국회 아직 못 봤어요. 국회 와서 했더라고요. 예, 국회 출마 소통관에서 예. 소통관에서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정도는? 의원들이 예? 저거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출마 선언하게 내버려 둬야 되냐,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예.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좀 조용하게 아무 이제 국민적인 파장이 안 생기도록 그냥 좀 조용하게 관리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예, 수 있겠네요. 한덕수는 사실은 이제 탄핵을 빨리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거를 디딛고 나와서 내가 탄압받았다 이러면서 나오고 네. 싶었는데 결국에는 예. 탄핵 당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물러나는데 그 오히려 그런 이렇게 좀 충돌하는 장면 이런 거를 좀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회에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제까지 정부 종합청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출마 선언을 정말 하루 아침에 국회에 와서 한다. 그렇네요. 여러 정당이 이제 각축을 벌이는 네. 민의 전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일당이 예, 민주당. 예, 그렇죠. 일당은 또 압도적 네, 다수가 압도적 다수인데. 민주당이고 야당이 훨씬 많은 이런 국회 소통관을 택했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예전에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네. 탄핵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쭉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출마하는 장에서 네. 좀 그런 그동안 못 만든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려고 의도적으로 국회 소통관을 선택한 건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한덕수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서사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한덕수의 대행, 뭐 그 전에 이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3년 정도 네, 돌이켜 보면은 뭐 남는 게 있습니까?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의원님? 한덕수, 네, 한덕수, 내란대행, 내란대. 윤석열의 꼭두각시, 아바타 뭐 이런 정도. 저는 그 잼버리 그때 할 때 예. 화장실 청소하는 그 아 모습밖에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하는 그 모습밖에 안 그러니까 남고. 이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 서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요. 이재명 후보 그러면 화전민의 아들, 뭐 소년공, 사법고시, 또 인권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뭐 계곡 정비, 그러니까 단식, 또 테러, 막 이런 단어들이 네, 연상이 네, 되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떠오르는 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냥 미꾸라지보다도 더한 정말 장어 같은 그런 정말 아. 모든 정권에서 이렇게 되고 정말 기회주의자잖아요. 네. 호남이 전북 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에서는 그걸 밝히지도 않고 다 몰랐다는 거예요. 전북 출신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이라고. 다니고 또 김대중 정부 되니까 호남 출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정말 이런 서사 떠오르는 서사가 별로 없지만 생각나는 단어 자체도 표가 되지 않는 네. 기회주의자적인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한덕수의 출마 이게 대법원의 판단 네. 맞물려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기획된 게 아니냐. 네. 결국엔 짜고 치면 고스톱이 아니냐.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제2의 내란이다. 네. 이런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의원님께서도 충격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윤석열 내란 잔당 세력이 정말 윤석열의 인사 원칙을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배신 때리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써야 이제 충성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지난 2년 반 3년 동안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 네. 각 이제 그 기관마다 있는 것 같아요. 인권위에도 정말 김용환 뭐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또 대법원에서는 이제 조희대가 이제 그 역할을 한 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정말 내란 잔당들의 역할 이거를 끝까지 좀 예의주시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을 좀 놓친 게 너무 좀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서울 고복으로 바로 왔지 않습니까? 네, 하루 만에 네. 바로 내려가서 속도전으로 간다. 물론 이게 이 파기환송심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재상고를 통해서 하려면 뭐 27일 걸리기 때문에 예. 시간 뭐 대선 때까지는 안 끝난다 이게 재상고까지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이게 뭐 절대 다수가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마음은 놓을 수가 그럼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저희는 이제 어제 의총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기존 선거 준비는 중앙 선대위 중심으로 착실하게 해 나간다라는 게 이제 꼭 필요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법률적인 대응 이거를 이제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네. 법적으로 대응 준비를 좀 강화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법 쪽에 이제 전직 이제 판사들이나 학계나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좀 국민적인 홍보 활동을 좀 많이 언론에도 좀 많이 나오시고 이래서 좀 국민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결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서 전선을 좀 넓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광장에서 국민들과 다시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선거 기간에 아직은 이제 공식적인 선거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서 네. 법적으로 좀 따져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당원들 집회를 할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장애 광장에서 국민들하고 함께 집회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약적인 요소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동으로 국민 분노의 결집장을 광화문에서 서초동으로 옮겨서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 네. 그래서 다수 국민들의 의지가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집회로 혹은 또 온라인 SNS에서 언론에서 표출이 돼서 국민적인 전선을 넓혀야만이 이 국면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제 대체적으로 좀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좀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네. 사실 우리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파면까지 이끌어낸 게 바로 우리 국민과 그렇죠. 예. 또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헌재 8대0 전원일치 판단도 나온 건데 네. 이번에 보면은 대법원 같은 경우는 10명, 2명, 찬성 10명이자 반대 2명도 있었는데 네. 그걸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9일 만에 결론 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사법 쿠데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법원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다. 네. 그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럼요. 예. 뭐 이 법관 탄핵이나 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아예 이 국민들의 뜻을 배반하려는 그런 사법부의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사법 이제 윤석열이 네, 정말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검찰 조직에 문을 닫는 역할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조희대가 사법부의 권한을 낮추는 권한을 이제 재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번에 아주 조희대가 결정적으로. 예. 사법 개혁의 트리거가 당겨진 역할을 했다, 상황했다. 이렇게 예, 오래된 논란이지만 사법부가 지금 14명이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네. 이 숫자는 너무 적다. 다른 해외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래서 이 숫자도 늘려야 되고 그 구성도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 사람들이 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사회 어떤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배심원제를 활성화하는 것 여러 가지 사법개혁 차원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번 대선에서 검찰 개혁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지만 사법 개혁은 크게 이슈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문을 조희대가 열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사법 개혁까지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다수의 여론이 좀 모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제 의총에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 이제 저들이 물리적으로는 6.3 대선전에 최종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선 끝나고 나서도 대통령 당선자의 재판 이런 것들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그걸 것을 주장하려고.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네. 계속해서 이제 득표율을 떨어뜨리고 이러려고 하는 책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법을 바꿔서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모든 이제 재판이 네. 중지되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내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가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내는 시기를 언제 할 거냐, 아하. 요거를 이제 가지고는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속보로 들어온 거 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이거 형소법 개정안 네. 오후에 상정한다. 오 예,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또 상정돼서 통과되면 또 2주는 또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어제도 좀 그래도 다수 의견은 거부권.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당 지도부에서 이제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주호가 또 거부권을 글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 오늘 첫 메시지로 보면 뭐 국회와 좀 협의를 하겠다 이런 거로 보면 지난 뭐 판덕수 최상목까지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 얘기는 뒤에 시간 있으면 더 하도록 하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철원을 방문했고 또 네, 오늘 강원도 예, 예. 지역 네. 이 접경 벨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전통시장에서 튀김도 드시고 네. 떡도 드시고 그다음에 이 전병 과자도 드시고 네. 또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함께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네. 경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또 의원님들 어떤 역할을 하실지도 궁금을 하고 아, 또 선거 캠페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의원님 이번에 네. 조직 쪽을 맡으신 거죠? 예, 제가 이제 조직본부에서 이제 부본부장을 맡았는데, 조직본부 부본부장. 아니 저는 원래 이제 제가 당직자 생활도 오래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대변인도 하시고. 주로 이제 저는 대변인. 전략기획이나 이제 연설 메시지 이런 걸 오래 했는데 경선 앞두고 전략본부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전략본부잖아, 전략본부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네. 아니, 조직본부. 조직본부. 그래서 당직자 할 때도 조직국은 한 3달인가 한 게 다예요.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제 국민 경선 룰이 안 정해졌을 때예요. 그래서 국민선거인단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전략 쪽에서도 일을 하고 그랬으니까 네. 좀 꼼꼼하게 좀 일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 이제 국민 경선인단을 잘 짧은 시간에 압도적으로 모으자 이제 이 목표를 갖고 갔는데 룰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룰이 바뀌어서. 예, 네. 100만 이제 국민 선거인단 ARS 투표로 바뀌면서 경선 때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본부에 경선 캠프 조직본부에 네. 국민 선거인단 많이 모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룰이 바뀌어서 이제 실력 발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본선에서는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지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자 중에 최고 득표율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고 득표율. 누굽니까? 이걸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 이명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정동영 후보님이랑 너무 격차가 맞아요. 컸으니까. 예. 근데 그때 이해창도 출마하고 문국현 후보도 출마를 해서 실제 득표율은 47%밖에 안 돼요. 이명박 그러면은 당선자가. 박근혜 때였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1대1 거의 네. 1대1 대결이었으니까. 50%를 넘어서 51.6%, 아, 516이라 그랬죠. 네. 50%를 넘은 유일한 대통령 당선자가 박근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 당선자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48.9%.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당선자 중에는 5자를 찍은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 최고 득표율, 네.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 당선자 중 최고 득표율을 목표로 이번에서 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직본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생각입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예. 89.77%로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예, 예. 계속 이제 기록을 깨고 있잖아요. 기록을 깨고 있어요. 제 기억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선 때 얻었던 게 아마 78%인가 당내 경선 후보 될 때. 맞아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이제 당내 경선에서 이길 때가 84%인가 그랬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89.77. 최고 기록을 찍은 거예요. 그러네. 그 기록을 본선에서도 예, 예.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예, 예. 특히 그렇게 우리 하자라고. 정신이 번쩍 든 이런 상황에서 예, 예, 그냥 좀 마음 놓고 있을까 했는데 이제 또 앉아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됐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록을 깰 수 있다. 예. 우리 조직본부가 이제 예. 선거 뭐 다 이제 중요하지만 그 250개 지역연의 이 당의 공조직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직능 단체들 또 이제 뭐 체육 단체들도 있고 문화예술 단체들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당 공조직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본부 안에서 이제 조직 기획 쪽, 전략 기획 쪽 이런 걸 하게 될 것 같고 네.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이 이제 상황 관리 이런 거 하면서 득표율을 최고치로 올리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네. 예, 득표율 아마 이제 이번에도 오히려 이제 대법원의 이런 네. 판단 자체가 국민들을 더 이제 분노하게 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본선 기록을 또 깰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님도 정말 절실하게 뛰고 절실하게 계신 뛰고 거예요. 있죠. 이제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접경 지역이나 어려운데 조그만 도시잖아요. 여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면 네. 본선 들어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을.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 하루에 뭐
5, 6, 7, 8군데 막 살인적인 일정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오늘도 정말 예. 빡빡한 일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강원도 지역. 3만, 5만, 7만 작은 도시들을 쭉 도시는 게 음. 본선 시작되면 갈 수가 없는 지역들을 최대한 많이 네. 시민들하고 좀 만나자. 아. 근데 어제 정말 그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희망을 갖는 게 후보님 자체가 굉장히 뭐 여유가 있고 당당하게 하고 당당하게. 계시고 제가 어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어제 아마 그 대법원 판결 나고 4시간 정도 후인가 연천인가를 가셨을 거예요. 연천은 제가 제 지역구인 뭐 안성보다도 더 이제 농촌 지역이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 그리고 분위기도 열광적이고 네. 후보님은 여유롭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어제 대법원에 정말 사법 구태타가 있었지만 후보나 우리 국민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국민합니다. 저희가 책 네. 얘기를 아까 오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 대한 관심과 예, 예. 사랑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요. 네.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구매가 안 됩니다. 네. 온라인 구매가 안 되고 동네 서점에 가야 아니면 뭐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에 가야 오프라인 서점에 가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저거 챌린지 하자고 막 의원들 그랬는데 저도 아직 못했네요. 아유,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이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페이스북에 또 이 글귀까지 아예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이 글귀를 적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결국은 정말 국민밖에 결국. 게 없습니다. 예.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정치가 뭐 사실 정치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이 하는 거니까 아, 울림과 또 깨우침이 있는 그런 뭐 현실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분노하고 또 혹시라도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 언급하셨지만은 그냥 죽자 살자 이렇게 덤비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위력을 위해를 법으로 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저 후보께서 잘 극복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경기도 정무수석하고 지난번 대선 때는 이제 후보 비서실에서 메시지 총괄 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랑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메시지 쓰는 사람들이 이제 후보의 마음의 온도랄까, 흐름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는 맞아요. 예, 그런 좀 일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대선 때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어요. 굉장히 좀 여유롭고 뭔가 좀 초월한 느낌이랄까. 근데 제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딱 느낀 게 언제냐면 네. 이 테러 당하시고 이제 이렇게 몸을 이제 회복하시고 나서 좀 지나서였을 텐데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랑 같이 저녁 자리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생즉사 사즉생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기를 작정하고 싸우면 죽고 죽기를 이제 각오하고 싸워야 산다 이런 얘기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역사라는 게 꼭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나는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역할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또 못하게 되면 네. 다른 누군가가 또 그 시대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좀 철렁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초월한 느낌. 이번에 선대위 구성하는 것도 보면 인맥이나 이제 인사들 영입하시고 하는 이 폭을 보면 네. 예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넓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큰 인물이 됐다. 더 넓어지고 굉장히 이제 강해지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정치는 정치인 하는 것 같아도 네. 국민이 하는 거다. 이 말씀을 계속 저번에 이제 토론할 때도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면서 그게 그냥 정치인의 하나의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삶을 보면 정말 그 국민들 기대지 않았으면은 뚫고 올 수 없는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이런 게 정말 철학으로 신조로 이렇게 굳어져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민아님께서 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시고 지훈 이준님이 정말 이재명 후보가 멘탈 갑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검찰에서 탈탈 털고 또 죽음의 위기까지 겪으신 네. 이재명 후보 사실은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개인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걸 다 버텨오고 보통 사람이 버틸 수가 없는데 그걸 버텨오고 지금 이 길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위기 사법 쿠데타 이것도 넘어설 수가 있다. 예. 단 국민과 함께
가는 거다. 그렇죠. 국민과 함께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생각으로 그 힘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의원님께서도 이거 지난 대선 때도 활동하시고 이번에는 네, 뭐 조직을 또 계속 뭉쳐가지고 또 국민들과 함께 가실 것 같은데 네. 역할이 좀 무겁고 네. 그리고 많은 기대도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사람들 만나게 되면 쓴소리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더 세게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정성껏 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의원님도 그런 얘기 좀 광장에서나 아니면 지역에서 좀 들으시죠. 잘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더 잘한다는 얘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아쉽다 이런 얘기를 늘 많이 듣죠 정치인들은. 그게 또 당연한 거고. 당연한 예, 예.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말부터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 그 공중전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당원들도. 중앙 캠프나 언론 미디어에서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방송 총선이나 나가서 지선은 예. 백병전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근데 제가 그건 아니다. 자기 선거처럼 우리가 바닥에서 뛰면 네 질 수가 없다. 대선도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정말 공조직이 당 네. 지역위원회가 움직이지 않아서 아 정말 그때는 정말 소수파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다수파가 열심히 도와주지도 않았고 맞아요. 그게 정말 한이 됐거든요. 저희 0.74% 차이로 네. 윤석열이 됐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어... 전국 250개 지역위원회에서 정말 거의 1000표, 2000표씩, 1500표씩만 더했어도 넘어설 수 있는 표차예요. 그게 1200표 정도만 했어도 이길 수 있는 표차였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또 이제 시도의원님들 같이 뛰면 1000표 정도는 충분히 움직이도 남거든요. 열심히 예, 자기 근데- 선거처럼 예, 뛰면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전국 각 지역위원회가 플러스 10% 지난 대선 대비해서 네. 플러스 10% 득표를 하자 이런 계획서를 써가지고 네. 막 이제 아, 당에 네, 알리고 이제 계세요? 주요한 이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걸 당에서 지금부터라도 지침을 내려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당이 워낙 이제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렇게 다수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네. 공조직에서 그런 거 하면 경쟁자들한테 오해받는다.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 경선 때 그냥 경선 전에 전에 작년 오히려 10월달인가 그때 경선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뭐 네. 준비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개헌 생각을 터지고 그때 이제 그때예요. 12월달에 그래서 저한테 그냥 유년이 그냥 당원 교육을 좀 다녀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국에 이제 지역위원회 다니면서 각 지역위원회마다 플러스 10% 득표율 향상. 이거 저희 이제 안성 거를 먼저 기획서를 샘플로 작성을 해서 네. 그거 나눠드리고 이렇게 한번 오. 해봅시다. 해서 작년 말부터 전국 시도당 당원 교육 이런 걸 엄청 많이 다녔어요. 네. 그 나름대로 좀 인기도 있고 그래서 예. 일타 강사다 그래가지고 좀 어허허. 여기저기 좀 다니고 했는데 예. 이게 생각을 해 관점을 좀 바꿔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총선 지방선거는 자기 지역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요. 당연한 거죠. 표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네. 해야 되니까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주말에 이제 거의 뭐 10만 명씩 오는 데인데 거기 가서 절대 선거운동 안 하죠. 자기 표가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안성에는 대학교가 한 5개 대학에 2만 명 정도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학교 정문 앞에 가서 선거운동 안 해요. 우리 유권자 아니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는 전국 선거 보이는 사람 모두가 다 우리 유권자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집중해야 되는 지역도 다른 거고 계층도 다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자기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네. 어떻게 하면 지난 대선보다 10%, 15%더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작전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짜보면 길이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당원 교육을 좀 많이 다녔는데 네. 요즘에도 이제 계속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예, 이제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겠네요. 네, 선거가 네, 네. 투표 동료 여기에 대해서는 정신 번쩍 든 그런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되고요. 네. 투표 동료 활동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부족함밖에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일- 의원님이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예, 제일 중요한 예. 게 그 국민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인들한테 전화하고 만나고 차 마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모든 선거 전문 기관에서 유권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네. 당신은 뭘 보고 후보를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홍보물도 보내고 유세차도 돌리고 길에서 인사하지만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지. 네. 우리가 홍보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서 이 후보 정책 마음에 들어 그렇죠. 찍는 사람 거의 없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70% 80%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당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정책을 보고 뽑겠다, 뭐 도덕성 보고 뽑겠다 그렇지만 네. 실제 선거가 끝나고 분석해 보면 본인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이미 양쪽에 35% 40%씩은 결정이 이미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교차 투표층 누구를 찍을까 선거 때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터라고 하는 분들은 15%에서 많아야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뭘 보고 후보를 결정하느냐? 조사를 보면 다 나오는 첫 번째 1등이 뭐냐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추천해 주는 사람. 야, 이번에 이 사람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 한번 뽑아봐. 네. 이 사람을 뽑으면 너희 부모님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너희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예. 이걸 간절하게 내가 너랑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기 안 치고 우리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 아니냐. 그 모든 걸 걸고 내가 보증을 할 테니까 이번에 한번 제발 이재명 후보 한번 찍어줘봐.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할 때 한번 찍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네. 그것이 표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게 모든 선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장 이렇게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네. 내가 이번에 내 지인들 중에서 누구를 설득할 거냐. 이 사람들 20명, 30명 다만 한두 명이 되더라도 네. 그 사람들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렇네요. 양쪽 지지가 정확하게 굳어져 있지 않은 그분들 찾아서 열심히 전화하고 만나고 차 마시고 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다니면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얘기가 네. 대통령 선거가 공중전의 성격이 강한 거는 맞다. 그렇지만 세상 어떤 선거도 공중전만으로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없다. 대선이지만 백병전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걸 계속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같이 전화해 주시고 띄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지인 전화 설득, 이 지인 전화 찬스를 활용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냥 지난 대선에서 계속 악마해왔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걸 이제 풀어볼 수 있는 거.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야. 이거 좀 알 수 있는 거. 책 선물도 하면서 그렇죠.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네. 책을 선물하면서 한번 읽어봐. 내란 때 그때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행동했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 비전이 있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성장 과정이 담겨 있어. 철학이 담겨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알아봐. 한번 보자. 이런 것도 그게 좀 제일 넘어갈 효과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총선 치르면서도 네. 효과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를 열심히 도와주는 제 지인들이 있잖아요. 선거 때 후보자 이름으로 보내는 문자, 카톡 이런 거는 잘 안 읽어봐요. 뭐 근데 뻔한 얘기니까 네. 이 사람 또 보냈네 하고 네. 이제 많은 거지 네.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했던 게 저를 열심히 지지해주는 일진들이 다 있잖아요. 정치인들 네. 주변에는 그분들이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친구야 나 누군데 내가 이번에 윤종군을 지지하는데 네. 그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진짜 괜찮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믿고 보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아요. 반응률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재명 책을 읽어봤더니 이런 사람이더라. 책도 저 해주시고 내가 이재명 동영상 이걸 봤는데 내가 네. 몰랐던 이재명의 진짜 모습은 이런 거더라. 그러면서 보내주고 네. 이렇게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최고 득표를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로 좀 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길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실 거고 오늘 네. 이 팁을 주셨으니까 네, 예. 그대로 대선은 백병전이다. 예. 열심히 뛰실 것 같아요. 시민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예, 예. 네 한번 정말 최고의 득표율이 나오는지 예, 예.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또 모실 수 있으면 아니면 전화 연결해서 네, 네. 백병전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의원님. 예, 예, 그래 주십시오. 네, 대선 32일 남아 있는데 예. 민주당 또 이 지지층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그림도 사진도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띄우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윤정군인데요. 하여튼 이번 대선 너무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정조가 조선 최대 개혁 군주인데 이번에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열어서 네 번째 민주 정부 만들어서 87년 이후에 정말 최대치의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요번에 보셨지만 사법개혁 얼마나 필요합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얼마나 필요합니까? 당장 정권을 잡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이지만 그동안 누적돼 왔던 하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조용하게 네. 과단성 있게 해내는 그런 정부를 반드시 이재명 대표 후보 손잡고
하려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윤종군 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그 방법 저희가 또 보여드렸는데요. 작은 정성 하나하나 모아주시면 바다같이 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다같이 큰 정치, 또 큰 이 또 대선 과정에서의 활약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윤종군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